스킬맨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7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 외까지 마감했고요. 오늘은 제가 그 아침 시초가, 전날 종가 베팅이나 시간 외에서 종목을 매수하고 다음날 시초가에 팔아서 그 차익을 얻는 매매법을 이제 저만의 방법을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이 MTS, 이 영웅문, 키움증권 영웅문인데 이걸로 한번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른 증권 쓰시는 분들은 어, 기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의 비슷한 기능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그 종배 그리고 시간 외는 웬만하면 5시 50분 타임, 6시가 마지막 타임이잖아요. 6시 타임, 이 둘 중에 하나, 예, 이때 물량을 담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들어가고요. 일단 종목 선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을 할 때 제 기준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종목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최소 0.5% 이상, 그러니까 세금이랑 재세금 빼고 수수료 빼고 0.5% 이상의 수익률 최소 잡고, 이제 높은 거는 다음날 갭이 높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5%나 10% 이상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 90% 이상의 승률이진 않을까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 1억 원 이상의 단위로는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큰 자금으로 하시기는 어, 굉장히 이 호가 하나하나가 그렇게 막 두껍고 막 많은 물량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거의 한 5천만 원 미만의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일단은 제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웅문 보면 이렇게 관심 종목 목록 창이 나와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위에 키움 분석을 누릅니다. 얘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밑에 보면 이 그 주식 분석이 나오죠. 이 주식 분석을 클릭을 합니다. 자, 주식 분석을 클릭을 하면 일로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지금 시세 분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순위 검색으로 이제 들어가요. 순위 검색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당일 거래 순위가 나오는데 이 화살표 아래로 된 거 얘를 클릭을 합니다.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밑으로 가요. 그럼 맨 밑에서 세 번째 시간의 등락률 순위로 가요. 그래서 얘를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등락률 상위, 등락률 하위 이렇게 나와요. 시간 외에서. 그래서 상위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등락률을 가진 거 먼저 맨 위에 순위로 나오고, 그리고 쭉 밑으로 가겠죠. 그리고 하위도 마찬가지로 이쪽 가면 콤텍 시스템이 오늘 시간에 하한가를 갔네요. 이게 원래 콤텍 시스템 이 종목 자체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애가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그 큰 등락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쭉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둘 중에, 만약에 이 둘 중에 고른다면 그 수익, 그 차익을 가져갈 확률은 이 시간의 상위가 더 높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3.76%의 얘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날 이 가격보다 더 아래로 시작할 확률이 더 커요. 예,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시간 외에 이제 상위 종목들은
뭐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 가격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날 이 가격보다 더 위에서 시작될 확률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위에서 이제 종목들을 검색하고요. 이 시간 외에서 4% 이상의 상승을 한 종목은 배제합니다. 여기는 다 빼요, 일단은. 자, 왜냐면 이 캔들이 예를 들어서 그 4% 이상 되는 종목들은 한 제가 생각했을 때 80% 이상의 확률로 이렇게 막 캔들이 막 있잖아요. 위아래로 막 월, 화, 수, 목 이렇게 되고 이제 목요일 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린 기계라고 해보죠. 우린 기계라고 해보죠. 그러면 다음 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쳤으니까 다음 날 고가의 형성이 됩니다. 시초가가. 그러면 이게 막 10% 넘는 가격이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음봉, 긴 음봉이 발생할 확률이 커요. 네, 이런 식으로 갭을 높게 띄워서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세력들의 물량 매집일 수도 있고요. 매집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가에 이제 매수했던 단기 이제 매수 세력들일 수도 있어요. 물량을 털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그 불확실성 속에 이제 내 돈을 맡길 수 없으니까 얘는 4% 이상은 4% 이상의 상승 종목은 배제합니다. 파란색은 보기 싫죠. 바꿀게요. 빨간색. 일단은 그렇게 하고 밑에서부터 봅니다. 일단은 밑으로 가서 맨 밑으로 갈게요. 그럼 0%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쭉 옆으로 가다 보면 이쪽 왼쪽에는 거래 그 종목명들이 나오고 여기 보면 거래 대금이 나와요. 거래량이 얼마나 시간 외에서 터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 볼게요. 쭉 가다 보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시가총액이 그 1조 그러니까 5천억 원? 5천억 이상의 종목은 웬만하면 안 건듭니다. 그 어떤 무게감도 있을 뿐더러 등락률이 그렇게 막 이제 그 액션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웬만하면 피해요. 1억 정도 넘는 1조 그러니까 5천억 원 이상의 시가총액들 예를 들어서 쭉 가볼게요. 뭐 이거는 이제 9억이죠. 시가총액이 7조인데 이 정도 거래되면은 뭐 거래 거의 된 게 없죠. 보면은 막 600주, 1000주 이런 호가로 지금 시간외에서 1%를 올렸는데 이거는 다음날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쳐요. 이 가격 밑에서 시작할 확률이 커요. 자,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최소한 10억 이상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인데 10억 이상 예를 들어 동국제강이 10억인데 2조죠. 2조의 그런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쭉 가다 보면 나노엔텍 이 시총이 2,894억이고요. 오늘 13억이 거래됐네요. 꽤 거래됐어요. 이 정도면 시가총액에 비해서.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이 차트를 이해하고 그 어떤 이해가 있어야 돼요. 차트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한 2주 전에 점상 같은 상한가를 갔죠.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다음날 높은 갭을 형성해서 밑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떴고요. 하지만 이 상한가 가격은 훼손을 안 했죠. 이 상한가의 가격은 훼손은 안 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물량을 누군가는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한가 가격을 훼손을 안 할 정도로 위에서 계속 사고 팔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좋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상한가의 가격을 훼손을 안 하고 이 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 박스권의 몸통 부위 제일 상단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 이 지점을 보면, 자, 여기서 오늘 몸통이 이 지점을 넘어갔어요. 미세하게. 예. 그리고 어제보다 거래량이 2배 이상 뜨고요. 이런 거는 지금 시간 외에서도 볼게요. 시간 외에서도 1.28%, 1%가 넘게 상승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 아침에 이 가격보다 위에 시작하겠죠. 위에 시작해서 이제 이런 양봉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래량이 더 터져준다면 수급도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래량들이 터진다면은 위로 장대 양봉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이게 왜냐면 일단은 상한가 가격을 훼손을 안 했다는 거는 굉장한 여기에 지지되는 물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은 깨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번 눌렸다가 여기에 물량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냐면 여기 거래량이 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다 잡아먹었어요. 잡아먹고 오히려 이 몸통보다 더 위에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제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돌파를 할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썼죠. 이렇게 여기에서. 그럼 나는 분명히 이렇게 썼으면은 이 쓴 세력들은 나는 분명히 이 정도 돈을 썼기 때문에 나는 이득 보고 나올 거야 하고선 이제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 증명의 첫 번째가 이 이쪽의 몸통을 제일 높은 몸통을 돌파하는 캔들이 형성이 됐을 때, 이때입니다. 솔직히 뭐 이때 잡고 싶죠. 뭐 밑으로 빠졌을 때 잡고 싶죠. 근데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어떤 흔적을 봐야지 다음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다음 그 동전 던지기예요. 아, 다음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다음날 오르겠지. 동전 던지기예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파 매매, 이 돌파 매매인데, 이 돌파 매매 자체는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죠. 이 돌파 매매는. 그래서 이거 아마 내일은 좀 가지 않을까 해요. 이 나노엔텍 자체는. 자, 그리고 뭐 기존에 이런 이제 학습을 하려면 기존 데이터를 보는 게 좋아요. 쭉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상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생기면서 큰 상승이 있었어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이 캔들의 몸통의 제일 상단 부위, 거기를 잡아요. 자, 그래서 상단 부위를 보면은 일단 볼게요. 여기죠. 여기서 이 지점이죠.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이 지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지점이 이제 매수 타점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볼게요. 나오는 캔들. 자, 여기서 쭉 갈게요. 일단 아직은 매수 타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아직 매수 타점이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없잖아요. 얘네들만큼의 어떠한 뭐 최소 얘만큼의 거래량은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매수하면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매수 타점을 쭉 갔다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데, 이때 돌파를 했죠. 이때 양봉이 나오면서
자, 여기 몸통의 가격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어요. 이거면 이제 종배를 하면 돼요. 마지막에 종가 마감하기 전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종가 베팅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확대를 해볼게요. 돌파를 했죠, 확실히. 그리고 다음날 보면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확실히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종배를 갔죠. 다음날 플러스 10%에 시작했어요, 시초가가. 그리고 고가는 22%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네요. 마이너스 4%로 마감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침에 이때 종배를 들어갔으면 아침에 10%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10%를 주고 추가로 더 12%, 22%까지 올라갔으니까 최소 10% 이상의 수익은 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잡았다면.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여기서 매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면은 거의 막 한 3, 40% 수익인데 4, 50%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지를. 이 에너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의 뭐 허리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 파는, 이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여기 뭐 바닥에서 뭐 발끝에서 사서 머리에서 판다? 이거는 거의 뭐 운 좋게 한두 번 맞을 수 있어도 막 진짜 10년 동안 한다면은 그런 종목을 선택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10% 미만이에요. 주식은 그렇게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근거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근거들을. 이렇게 돌파했던 근거들을. 그래서 나노엔텍은 제가 봤을 때 내일 좀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는. 그래서 일단은 나노엔텍 추천드리고요. 이제 4월 달도 이제 내일 거래가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자, 내일 지금 공매도가 이제 5월 3일부터 재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종목이 그 코스피 200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200위 종목이랑 코스닥에서는 상위 150 종목, 이렇게 해서 이제 편입이 돼 있고, 그 밑에 그 중소형주 기술주들 뭐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담아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 그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물량을 빼는 이제 세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코스피 코스닥 조금 하락을 했는데 공매도가 오기 전에 좀 물량을 정리하는 거죠. 대형주가 빠지면 이제 중소형주도 같이 빠지게 되니까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응 잘 하시고요. 요즘 장은 그 지금 공매도 앞두고 그리고 공매도가 생긴다면 그 장은 이제 수익을 줄 때 먹고 나오는 전략. 이게 더 가겠지 이런 생각보다 수익 이 정도면 난 만족해 하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주시는 게 진짜 좋을 거예요. 지금 시장도 좀 어수선하고 지수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 지수 하락은.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영상이 이제 유익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날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스켈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